네, 안녕하세요. 이런 자리에 나와서 발표를 한 지가 한 10년도 넘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만큼 그 제가 나와서 발표를 하게끔 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변화가 있었다라는 그 반증이 되겠죠. 그래서 패러다임 시프트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Safe Everywhere, 그 다음에 with C first, 먼저 보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서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External Attack Surface Management라고 하는데 웹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 현상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우리나라만 처한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모든 서비스가 다 동일한 문제에 지금 노출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AI나 이런 것들이 공격이나 이런 것들이 거세지고 있는데 과연 여태까지 우리가 막아왔던 방식들이 유효할까? 1년에 한두 번 점검하는 것으로 그 보안성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만족이 될까? 그다음에 우리가 그 사용하고 있는 네트워크 레벨의 뭐 보안 장비들이나 이런 것들은 과연 앞으로 얼마나 더 유효할까? 지금 그 고민에 대한 시작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그런 위협들이 그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요 두 번째 장을 보면 지금 우리가 무시하고 있지만 가장 지금 일반적인 현황입니다. 전 세계 활성화된 웹 서비스는 1억 9천만 개입니다. 1억 9천만 개 중에 여기서 우리가 실제로 보호할 수 있는 서비스가 대체 몇 개나 될까요? 10%도 안 됩니다. 10%는 거의 대부분 뭐 거의 그 거대 기업들이나 이런 정도에 해당되는 거고, 일반 작은 기업들이나 중소기업들은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죠. 그리고 개발자 중에 가장 많은 거는 웹 개발자입니다. 앞으로는 AI 개발자가 더 많아질 것 같긴 합니다만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웹 개발자가 많다는 이유는 뭐냐면 개발되는 코딩이나 이런 것들이 웹 개발자가 만들고 또 새로 유입되는 개발자들이 만들다 보니까 개발 코드에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근데 그거를 걸러내는 역할은 어디서 하느냐? 보안 쪽에서 해야죠. 보안 쪽에서 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보안 쪽에서 점검이나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은 또 개발 코드를 잘 몰라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하기가 매우 어렵단 말이죠. 어렵다 보니까 개발하고 보안하고 의사 연결이나 이런 것들이 지연이 되고 결국에는 뭐 처리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오래 지연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거고요. 그리고 한번 문제 제기가 되고 난 다음에 처리까지도 시간이 평균 2주에서 한 달 이상이 걸립니다. 근데 지금과 같이 오늘 당장 새로운 공격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그 공격이 나오는 즉시 현장에 실현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그 몇 주, 한 달, 그 기간 동안에 무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 지난해 연말에 보셨잖아요. 리액트 JS 관련된 리액트 투 쉘 그 취약점 나왔을 때 과연 그거에 대해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그 요소들 세계적으로 얼마나 있었습니까? 국내에도 그렇게 빠르지는 않았죠. 빠르지는 않았지만 있긴 있었고요. 하지만 전체를 다 하기에는 그걸로 언제 다 합니까? 그런 문제에 직면하고 노출이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개발자 중에서는 보안 코딩 이해도는 상당히 낮습니다. 여기에 말로는 14%라고 돼 있는데 이건 해외 조사입니다. 해외 조사인데 14%라고 돼 있지만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엉망입니다. 거의 모른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안 쪽에 있는 분들은 또 개발을 몰라요. 개발 언어가 워낙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그 언어에 대한 이해도가 일정 수준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이드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 전체적인 상황들이 계속 종합이 되다 보니까 대부분의 웹 서비스가 보안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이 돼 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거를 막는 거는 딱 하나예요. 네트워크 베이스의 IDS, IPS, 그다음에 와프를 이용해서 패턴 매칭으로 인해 들어오는 그 패턴을 막는 이 유형에만 집중돼 있고 근원적인 문제 해결은 전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다 동일합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로 인한 문제는 매우 심각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지난해에 우리나라에 왜 그렇게 공격들이 많았을까요? 그 부분을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그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지난해에 가장 공격이 많았던 거, 이거는 에이전틱 AI가 나오기 전이에요. 그냥 보조용 AI를 이용해서 공격에 직접적으로 이제 활용을 한 그 정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정황이 나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실질적인 공격이나 이런 것들을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AI를 이용해서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게 하는 거죠. 24시간 모니터링해서 취약점이 발견이 됐다. 그러면 그걸 누구보다도 빨리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정보를 넘기고 안에 랜섬웨어를 감염시키고 이런 형태로 됐는데 이제 이 형태가 어떻게 바뀌느냐? 극단적인 형태로 바뀝니다.
저는 작년 말에 이런 발표 자료나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하면서 한 내년 올해부터는 이제 에이전틱 AI의 공격이 그 대세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지난해 11월에 벌써 나왔어요. 에이전틱 AI란 공격 목표를 탐색을 하고 그 다음에 자동으로 목표가 식별이 돼서 지금 우리는 섀도우 IT 숨겨진 자산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얘네는 그 자산을 포함해서 취약점을 직접 찾습니다. 24시간 내내.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찾아요. 그리고 개발사가 뭔가 그 업데이트를 했다. 그 순간을 바로 이제 얘는 캐치해서 공격이 들어오죠. 그리고 이 다음부터 더 무서운 거는 자동으로 내부로 침입을 해서 확장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이용할 건지에 대해서 직접적인 계획까지도 세운다는 얘기입니다. 계획을 세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랜섬웨어를 감염시키든 아니면 내부로 더 침입을 하든 아니면 기업을 망하게 하든 이제 이런 어떤 선택은 처음에 설계하는 사람한테 다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내용을 보시면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그 아카마이에서 지난해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자기네 망에 들어오는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어택을 모니터링을 했더니 260억 건이 나왔어요. 아카마이 망만. 그리고 지금 당장 운영하고 계시는 모든 네트워크 레이어로 들어오는 어플리케이션 어택을 살펴보시면 엄청난 수의 공격이 현재도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는 이제는 AI가 공격을 튜닝을 해줍니다. 지금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패턴 매칭에 의한 와프나 네트워크 레이어에 의한 그 IDS, IPS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와프에서 패턴 매칭으로 등록한 것들 가볍게 우회합니다. 학습을 통해서.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 기존에 있는 패러다임으로 막을 수 있는 그 프레임은 완전히 지나갔다는 선언이 올해 안에 나올 겁니다. 이제부터 해야 되는 거는 실질적인 문제점을 찾고 그 문제점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이제는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이제 직면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게 현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지난해 나온 과기정통부에서 나온 공문입니다. 9월에 나온 건데 저는 여기서 지난 한 20년,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못 봤던 아주 극적인 표현을 발견했어요. 여기에는 우리가 여태까지 받았던 내용 중에 단 한 번도 없었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터넷 접점 서비스에 대한 파악, 그 다음 이 접점 서비스 전체에 대한 취약점 점검이라는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아세요? 앞으로 다가올 위협들에 대해서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그 의지, 그 다음에 문제 제기 그 부분이지만 이거를 할 수 있는 역량 자체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는 우리만 없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다 없어요. 누가 먼저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와 있는 것 중에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었는데 자산 체크, 접점 자산 식별. 그러니까 인터넷 연결이 되는 과거부터 항상 해왔던 얘기가 있습니다. DMZ 존 안에 있는 모든 서비스는 인터넷 연결이 되는 서비스다. 그 서비스 중에 하나라도 공격을 당하거나 해킹을 당하면 DMZ 존 안은 거의 점령된 거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내부망으로 침입이 된다. 우리 여태까지 망블리 맹신했잖아요. 망블리는 어떻게 깨졌습니까? 접점 연결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단방에 다 깨셨죠. 그리고 지금 이제는 유연화 이런 것들을 하고 합니다. 그럼 우리 지난 10년 이상 동안 뭘 한 걸까요? 실질적인 문제들은 그대로 존재했단 말이에요. 취약성들이나 이런 것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장비를 더 추가하고 웹 서비스는 몇 대 되지도 않는데 앞에 보안 장비만 계속 늘어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로 문제를 직시를 해야 될 때가 왔다. 그거를 직시하지 않는 한 이 문제는 앞으로도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다. 이게 가장 큰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접점에 대한 자산 취약점 점검에 대해서 최근 들어서 기사 나오는 거 보면 모해킹을 해라. 그 다음에 그 점검을 해라 라고 하는데 우리가 해왔던 그동안의 점검은 탑10 항목에서 몇 대를 뽑아가지고 하는 샘플링 점검이었어요. 전수 점검이 아니란 말이에요. 전수 점검이 안 되는 이상은 이건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그 다음 모해킹은 뭐냐? 공격을 해서 성공을 하고 침입을 하면 그걸로 종료가 되는 그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증받는 것보다도 비용이 더 비싸요. 이거를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몇 개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이걸 할 수 있는 인원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한된 인원이 할 수 있는 영역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 이거는 절대로 범용적이거나 제너럴한 서비스가 될 수 없다. 그리고 모두를 위한 서비스가 될 수도 없다. 이 점이 명확하고. 다음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현실을 한번 보자고요. 만약에 보안을 직접 담당하고 계시면 이 문제에 대해서 실감 안 하실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관리의 사각지대, 맨날 인원 없죠. 그다음 비용, 시간 다 없습니다. 다 없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핵심 서비스만 찝어서 점검을 하죠. 우리 인증받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접속자 가장 많은 서비스 탑 10을 뽑아서 그중에 한 3, 4개만 인증 항목에 포함시킵니다. 그리고 그 서비스만 진단을 해요. 그것도 1년에 한두 번. 그리고 그 핵심 서비스조차도 1년에 수십 번의 업데이트가 일어나는데 그때마다 점검을 하느냐? 못하죠. 시간도 없고. 왜냐하면 점검하다가 서비스 죽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안 나기만을 바라고, 그 다음에 다른 비핵심 서비스들은 단 한 번도 점검이 안 되고 방치되는 상태. 여기는 오로지 네트워크 레이어의 보안 장비로 막고 있거나, 그 네트워크 레이어에서 나오는 와프나 이런 나온 로그들은 CM에서 이제 모니터링을 하죠. 보안관제에서. 보안관제에서 보는 모니터링 로그는 뭐예요? 거기는 살아있는 데이터가 아니에요. 죽어있는 공격 데이터란 말이에요. 공격이 실패한 로그가 거기 올라오는 거를 보고서로 받으실 필요 없어요. 정말 중요한 거는 실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언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고서로 오늘 모니터링을 잘했다는 그 증정을 내는 거를 모든 공공기관들이 다 요구하고 있죠. 민간도 마찬가지. 보고서는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진짜 보고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고 오늘 얼마만큼 줄었다, 줄였다. 그리고 또 새로운 문제가 나왔는데 이거는 앞으로 이렇게 관리할 예정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지침, 행동, 이게 있어야지 실제 문제를 해결한단 말이죠.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것들은 여기와는 상당히 동떨어진 점이었다. 그다음 점검을 하다 보면 이 점검 속도가 너무 느려요. 1부터 100까지를 다 점검하려고 해. 전 세계에 나와 있는 모든 CVC 30년 동안 누적된 거를 왜 점검을 합니까? 그걸 할 이유가 없다고요. 가장 위험하고 가장 리스크가 한 것들, 그다음에 최근에 공격 도구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그 취약점을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면 이 시간도 대폭 줄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거를 만드는 데는 없다고요. 아무도 만들지 않아요. 전 세계 누구도. 그리고 비용도 높아요. 비용이 높다 보니까 우리는 중요한 서비스별로 순차적으로 점검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 1년 내내 해도 다 못합니다. 아마 직접 운영하고 계신 서비스가 몇 개가 되는지, 그다음 웹 서비스 몇 대를 운영하는지 이것도 파악 못한 게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과기정통부에서 나왔던 공문이라는 게 저로서는 가장 충격적인 공문이었다는 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방식의 공문이 내려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패시브한 대응에서 이제는 액티브한 대응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발표 자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는 나와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고, 또 우리가 대응하고 있는 거, 아까 패턴 매칭 얘기했습니다. AI가 조합을 해서 뭔가 학습을 하고 하는 것들도 이 패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학습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로지컬하게 찾아내는 것들은 오랜 기간의 그 학습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 학습 기간이 이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차단을 하거나 막기 위해서는 전체 그 트래픽이나 유형을 학습할 수 있는 기간이 일정 기간 필요한데 그 기간 동안에 또 변합니다. 그러면 이건 또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확실한 거는 패턴 기반의 학습, 그다음에 패턴 기반의 차단, 이거다 보니까 알려진 위협 중심으로만 방어를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거를 피하는 거는 뭐가 잘해요? AI가 사람보다 수백 수만 배 더 잘합니다. 이런 것들 정리해가지고 우회하고 어떤 방식이 가장 효과적일 건지, 지금 이 방식에 이제 무방비로 뚫려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체 자산 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죠. 전체 자산 관리에서 운영 중인 서비스가 뭐고 이 서비스에 어떤 취약점이 있는지 파악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취약점에 대한 파악이 돼야지만이 해결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지금 핵심적인 문제라는 거. 왜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냐면 이제부터는 프레임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딱딱 찍어가지고 점으로 진단했는데 이제는 겉으로 드러나 있는 모든 면을 진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점이 아닌 면을 봐야 된다는 거는, 우리가 여태까지 면은 뭘로 했어요? 네트워크 레이어에 보안 장비를 이용해서 막는 걸로만 했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걸로 안 된다는 거죠. DMZ 존 안에 있는 모든 서비스, 인터넷 접점을 가지고 있는 모든 서비스에 대해서 취약점 관리가 상시적으로 되거나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직접적인 위험에 노출이 된다. 이게 지금의 확실한 팩트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취약점 진단 보세요. 지역적으로 부분적으로 점검합니다. 그리고 한 지역이 뚫리면 연쇄적으로 다른 지역 뚫리는 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전체를 동시에 관리하지 않는 이상은 이 문제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비용 인력 시간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전체 위협에 대해서, 전체 드러나 있는 모든 면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형태. 그다음에 위협 현황, 그다음에 리스크가 어느 게 더 위험한지. 인원이 제한이 돼 있으면 가장 위험한 리스크를 꼭 뽑아서 그 리스크부터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우선순위에 대한 관리도 직접적으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는 네. 요 만든 서비스인데요. 직접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원래 그 회사 데이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 지우고요. 샘플 도메인으로 문제없는 도메인만 추가했습니다. 일단 서비스 도메인 추가하면 자동으로 OS, 그다음에 프레임워크 버전 식별하고 그다음에 스타트 페이지 찾아서 분석을 하고 그 뒤로 쭉 따라갑니다. 따라가면서 거기에서 위험 인자, 위험 우선순위에 따라서 판별을 하고 그 판별에 대해서 나온 결과들을 라이브하게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SaaS 형태로 서비스가 공급이 되고요. 뭐 필요한 곳에서는 온프라미스도 되는데 지금 이제 서비스는 공급이 된 데가 있고 지금 끝났습니다. 이건 해외에 있는 테스트 사이트고요. 저희가 만든 건 아닙니다. 보시면 진단했던 이력들이 나오죠. 전체의 이력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인젝션 문제가 나왔어요. 뭐 블라인드 SQL, 뭐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디렉토리 리스팅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개발 언어를 자동으로 식별을 합니다. 그리고 취약성도 식별을 합니다. PHP 코드에서 어떤 인자에 문제가 있다. 이걸 그대로 식별을 하고 이 뒤에 패치 코드를 제공을 해줍니다. 이 개발 언어에 맞는. 그다음에 이 인자를 해결하기 위한 패치 코드를 직접 제공을 해주고 그러면 보안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 패치 코드를 그대로 개발자한테 전달을 해주면 됩니다. 보고서만 전달해도 상관없고요. 그다음 전체 현황들이나 이런 것들을 쭉 파악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과거 이력 관리도 됩니다. 과거 몇 번을 진단했는지. 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가지고 있는 서비스 도메인이 10개가 되더라도 이 10개가 이 대시보드 안에서 그대로 가시성 있게 보여집니다. 그다음 취약점에 대한 관리, 우선순위에 대한 관리, 체크. 이 부분까지도 모두 가능해지고요. 제가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뒤에 있는 거 하는 것보다는 한번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직접 보여드렸고요. 이 부분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보시면 취약점 평가, 그다음에 전 영역에 대한 취약성 모니터링, 데브세옵스 통합도 가능합니다. CI/CD 파이프라인에 연결을 해서 테스트 서버에서 직접 이제 티켓이나 리퀘스트를 요청을 하면 물론 아직 구현은 안 돼 있습니다. 가능은 해요. 요청을 하면 그 결과가 뭐 5분, 10분 이내에 바로 피드백이 가능. 그다음에 AI 기반 패치 코드. 이거는 저희가 작년 동안 계속 학습을 시켜서 취약성별 개발 언어별로 학습이 되어 있는 템플릿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맞춰서 이제 제공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핵심적인 기술은 그렇습니다. 뭐 한 개의 서비스를 진단할 때 평균적으로 10분 이내에 진단이 완료가 됩니다. 90%는. 나머지 10%는 진짜 큰 사이트들은 훨씬 많이 걸립니다. 분석하고 이제 여러 가지 처리해야 될 것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의 특징은 지능형 경로 축소, 그다음에 뭐 비동기 분석 엔진, 그다음에 스캔 투 패치, 자동으로 파악된 내용에 대해서 패치까지 할 수 있는 거. 비용도 저렴하고요. 이게 진단되는 취약성인데 OWASP의 평가 등급이나 이런 것들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OWASP가 있기 전부터 저는 이 관련된 내용들이나 이것들에 대해서 리서치를 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직접적으로 권한 획득이 가능한가, 그다음에 데이터 유출 가능성이 있는가, 그다음에 외부에서 악용이 가능한가,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처럼, 그다음에 경로나 정보 유출이 가능한가, 그다음에 오류 및 취약 가능성이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1에서 5등급까지 나눠서 뭔가 어떤 취약성들을 진단할 것인지.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취약성들은 전부 다 해외 공격 도구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많이 공격하는 것들. 그리고 오픈 소스로 되어 있는 취약점 진단 스캐너들 중에서 가장 그 핫하게 이제 업데이트되어 있는 부분들을 그대로 반영을 해서 엔진에 적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벤치마크를 한 내용인데 기존 진단은 뭐 저희 쪽 스텝은 아까 진단하는 내용을 보셨겠지만 핑거 프린팅을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첫 페이지를 따라가면서 경로 최적화를 합니다. 그다음에 경로가 정해진 거에 따라서 자동으로 분석을 하면서
취약성 그 발견 요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체크를 하죠. 그 다음에 문제가 발견된 거에 대해서 스캔트 패치가 가능한 셀프 코드를 제공을 해줍니다. 여기서 취약성 진단의 문제가 뭐냐면 다른 외산 솔루션들이나 뭐 기존에 있는 전통적인 어떤 진단 서비스들 같은 경우에는 진단 시간이 오래 걸림과 동시에 그 서비스에 부하가 있습니다. 부하가 있다 보니까 운영 중에는 진단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중단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여기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문제를 1부터 100까지 드러낼 게 아니고 점검을 다 하나부터 바닥까지 할 게 아니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만 다뤄서 가장 빠르고 퀵하게 이 앞부분에 있는 것 중에 보면 첫 번째 1등급에 React to Shell 취약성 업데이트 돼 있습니다. 이거 나온 다음 날 업데이트 했습니다. 나온 다음 날. 그러면 얼마나 이게 파급력이 있는 것들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아주 민첩해야지만이 가능한 거죠. 둔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TCO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발표 자료에 있는 거니까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해결이 됩니다.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것들이 점 단위예요. 포인트의 진단이라면 저희는 이제 면에 대한 전체 면 드러나 있는 모든 DNG 존 안에 있는 모든 서비스에 대한 상시관제죠.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지금 우리가 ASM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기존에 있는 ASM하고 왜 차이가 있느냐? 기존에 있는 ASM들은 전부 다 IP 레이어예요. IP 기반이란 말이에요. 어떤 서비스 IP가 열려져 있고 어떤 포트가 열려져 있는지 어떤 서비스 소프트웨어가 올라와 있는지 이것까지 파악하는 게 전부예요. 취약성은 안 나와요.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 ASM이 되려면 이 서비스에 어떤 서비스가 올라가 있고 이 서비스는 어떤 어플리케이션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찍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ASM은 없습니다. 제가 회사 이름을 웹이즘이라고 지은 거 웹에 대한 EASM External Attack Surface Management입니다. 이거를 국내뿐 아니고 해외도 해보려고 만들었고요. 그다음 밑에 뭐 비용 측면에 청계 URL 뭐 전수 취약성 점검 있는데 요거는 그냥 참고 삼아 보시면 됩니다. 금액은 천차만별이고요. 핵심적인 거는 시간, 그다음에 비용. 시간이 워낙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든다. 우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고 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리고 상시적으로 볼 수 있다. 이쪽들이 그 다른 외산이나 국산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외산 솔루션들이 놓치는 부분은 시간에 대한 것들을 다 놓치고 있죠. 지금 당장 공격이 들어오는데 지금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우리 6시간, 7시간, 1, 2주 기다려야 돼. 그 사이에 끝나죠. 지금은 그 속도가 매우 생명이라는 거. 그리고 웹 서비스에 대한 ASM은 거의 유일하고요. 거의 실시간으로 취약성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10분 이내에 끝나기 때문에. 다음날 아침에 출근해서 보면 자기가 관리하는 서비스가 100개다. 100개가 전체가 진단이 돼서 100개의 서비스가 리스트업이 되고 그중에 우선순위별로 리스트업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중에 담당자한테 직접 지정을 해서 메일로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티켓 발행이나 이런 것들로. 물론 티켓 발행할 수 있는 메일을 보낼 수 있는 기능은 만들어 놨습니다. 그거는 티켓 발행은 나중에 좀 더 개발자들을 뽑아서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실시간으로 되고 그다음에 AI 기반으로 학습이 된 패치 솔루션이 나온다는 거.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정말 오랫동안 고민해서 만들어진 구조 분석 방법론이 있습니다. 웹에 대한 구조. 이거는 오랜 기간을 관찰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기가 힘듭니다. 대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구조를 분석을 하는 거를 텍스트 기반으로 분석하는 거를 포기했기 때문에 VM에다 올려서 실행 기반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속도나 많은 페이지를 분석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한계를 극복하고자 텍스트 기반으로 구조 분석하는 거를 지금까지 하고 결국에는 여기에서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듯이 진단 화면에서 보셨듯이 첫 페이지를 보고 분석을 해서 그 뒤에 VM도 안 띄운 상태에서 구조 분석으로 끝까지 다 가갑니다. 취약성까지도 전부 다. 그래서 다른 곳들과 비교하기 힘든 혁신적인 속도가 가능해졌다는 거. 취약성을 판단하고 개발 언어를 식별을 하고 개발 언어별로 맞는 패치 코드를 제공합니다. 이제 왜 제가 제목을 C++라고 했는지 이제는 제목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 의미가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지금 내가 운영하고 있는 내가 관리하고 있는 모든 서비스가 지금 직접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이 문제를
누가 먼저 보느냐, 거기에서 이제는 승부가 판가름이 난다는 거죠. C퍼스트를 다른 말로 하면 선제적 가시성입니다. 지금까지 가시화되지 않았던 모든 위협들을 드러내고 수면 위로 드러내고 가시화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이 위협을 관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거는 딱 여기까지입니다.